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알려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궁금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고 실제로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느 정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동차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면 말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보수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그냥 주택 소유한 것은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요, 여러분들 월 소득에다가 7.09%를 곱해서 부과가 됩니다. 다만 7.09%를 여러분들이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이 50%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 50%인 약 3.5% 정도만 여러분들 소득에서 현재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면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나눠서 해당 비율만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입하고 있고요. 계산했더니 한 0.12% 정도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험료로서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금액의 100%를 뭘 해주냐면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공제까지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고용보험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까지 해서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 100% 몽땅 다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일단은 전체 토탈은 7.09%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건지 아니면 공무원, 그다음에 자, 사립학교 교직원분들 모두 다 7.09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50%만 듭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사용자, 회사에서 부담을 하거나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는 뭐 재단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기억할 건 나는 50%만 현재 납입하고 있고요. 이 7.09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 이 건강보험료를 공부한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한 4점 몇 %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보수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대는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소득 월의 보험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2천만 원 초과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2천만 원 초과 소득 발생하게 되면요. 얘를 나누기 12에서 소득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 평가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의 소득은 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자, 얘네들은 야, 발생되면 100% 몽땅 다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급여소득과 또 연금소득이 발생되면 얘네는 50%의 소득 평가율을 반영해서 합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험료율은 7.09%가 모두 다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0%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50%를 대주지만 50%를 그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50% 비율을 반영해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몽땅 다 7.09%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자, 연간 보수의 소득이 이자 배당 1,500만 원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2,500만 원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00만 원은 2천만 원 초과 소득이기 때문에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12 하게 되면 41만 6천 원 계산되겠죠. 여기에 7.09%면 매월 약 한 3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고요. 근데 월 3만 원은 적어 보여도 합산하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35만 4천 원. 자,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2천만 원 기준도 계속적으로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없던 게 자꾸 생기다 보면요.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준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는 2천만 원이 기준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2천만 원 초과되면 어찌됐든 간에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재산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되면 2천만 원 기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퇴직 이후에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때는 정말 짜증납니다. 자동차는 기준소득 4천만 원 초과되면 과세, 그다음에 재산의 경우는 뭐 60등급으로 쭉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그냥 건강보험료 잘 납부하시고요. 회사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건강보험료 지옥에 오게 됩니다. 저는 일단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피부양자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경우, 그죠? 이때는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대상 종류에는 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속, 비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모두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양자 대상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탈락되는 것들 위주로만 좀 먼저 쭉 살펴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피부양자 중에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소득 발생되면 그냥 100% 탈락입니다. 탈락. 자, 근데 아래 신기하게도 이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탈락이고 500만 원 이하로 발생하게 되면 합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별 3개짜리 있죠. 요게 최근 기사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500만 원 이하 발생되면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으면 땡큐고 사업자 등록 있으면 탈락되는 게 약간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재는 아직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발생되면 괜찮고 500만 원 초과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탈락을 먼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소득이 발생되냐? 그냥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프리랜서 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 발생되면 이제 피부양자 등록은 안 되고요.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 발생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탈락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그러면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나머지 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탈락이고요. 반대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없으면 괜찮은데 소득이 있으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시켜주지 않을 거다가 핵심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 과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정입니다. 탈락 안 되고 인정되고요. 다만 5억 4천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1천만 원 이하 소득이면 괜찮은데 1천 초과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졌고요. 자, 그다음에 형제자매의 경우도 우리가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재산과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제자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혹은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요건, 재산과표,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경우는 나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은 어찌됐든 피부양자 탈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재산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하다라는 점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가입자와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낼 돈으로 그냥 아예 해외에 체류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건강보험료 면제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외 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일단 증빙하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으로 군대를 간다든지 뭐 교도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교도소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장애인 경우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건강보험료로 줄여주고 있다라는 제도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보험료의 미래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소득이 발생하기만 되면 아주 그냥 피부양자 조건을 탈락시키려고 제도를 계속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